천사의 탈을 쓴 악마,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살인마. 천사의 탈을 쓴 악마,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살인마. 현장을 조사한 결과 경찰은 피해자의 시신이 훼손되었으며 수상한 흔적들이 남아있음을 발견했다. 경찰은 여학생이 마지막으로 탑승한 차량을 추적한 끝에 세 아이를 키우는 성실한 싱글 아버지로 위장한 연쇄 살인범 강호순을 밝혀냈다. 이웃들의 눈에 그는 완벽한 외모를 가진 친절한 마사지사였다. 그러나 매력적이고 단정한 외모 뒤에 3년에 걸쳐 다수의 살인을 저지른 잔혹한 연쇄 살인범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신문 중 경찰은 강호순의 냉혹하고 비인간적인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웃으며 과거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을 포함해 다른 7건의 범죄를 태연히 자백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강호순은 자신의 끔찍한 범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계속 지켜봐 주세요. 최신 범죄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강호순은 잘생긴 외모로 인해 경기도에서 두려운 집착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 한국 서천에서 자랐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며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강 씨의 가정은 가난에 빠져 궁핍한 나날을 보냈다. 열악한 재정 상황은 압박감을 줄 뿐 아니라 아버지가 강 씨와 어머니를 자주 학대하게 만들었다. 아버지의 끊임없는 음주는 가족에게 불길한 존재로 남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퍼부으며 집을 불화의 장소로 만들었다. 어린 시절 내내 가정폭력을 목격하고 겪은 경험은 그의 내면에 폭력적인 성향의 씨앗을 심었다. 강호순은 학업 성적이 평범했으며 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고 이후 안정적인 직업을 유지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그의 삶의 가난은 점점 더 그를 짜증나고 가족 관계에서 소통이 어려운 사람으로 만들었다. 강 씨의 첫 번째 아내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으며 두 사람은 두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아버지의 폭력적인 성향에 영향을 받아 그는 종종 가정폭력을 행사했다. 그 결과 6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두 사람은 이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 씨는 재혼했지만 이 관계도 오래가지 못했고 6개월 만에 끝이 났다. 그의 세 번째 결혼은 더욱 짧았고 단 2달 만에 종료되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아내 모두 그를 떠난 이유는 폭력적인 남편의 본성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불안정한 가정생활에도 불구하고 강호순은 외부인들에게는 항상 예의 바르고 잘생기며 말솜씨 좋은 모습으로 비쳤다. 그는 공손한 태도와 친절하다고 여겨지는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얻었다. 그러나 이 겉모습 뒤에는 강 씨의 폭력적인 본성과 왜곡된 심리가 점점 드러나고 있었다. 그의 기만적인 본성은 세 번째 아내와의 이혼이 확정되기 전 또 다른 여성과 연애를 시작하고 그녀를 네 번째 아내로 맞이하면서도 나타났다. 강 씨는 이 새로운 관계에 매우 만족해하며 오직 이 여성만이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을 준다고 동생에게 종종 털어놓았다. 그러나 이 결혼 역시 이전 결혼과 다르지 않았다. 강호순은 네 번째 아내에게도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가정생활은 점점 악화되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아내와 장모의 목숨을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도구로 사용해 보험금을 노리는 교활한 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강호순은 아내에게 고액의 보험을 가입시킨 후 몰래 그녀를 죽이려는 잔혹한 계획을 실행했다.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그는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장모의 집을 방문했다. 밤중에 모두가 잠든 사이 강호순은 그들이 머물고 있던 집에 고의로 불을 질렀다. 두 여성은 안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고 강호순과 두 아이는 바깥방에 있었다. 불이 번지기 시작하자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 아무런 구원 시도 없이 불길을 지켜보았다. 강호순은 두 아이를 속이기 위해 고통스러워하며 패닉에 빠진 척하며
아내와 장모를 구할 수 없었다고 가장했다. 그의 비인간적인 행위로 인해 두 여성은 화재 속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다.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강호수는 경찰에게 아이들을 구하려고 노력했으나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미 불길이 번져 구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구하지 못한 무기력한 남편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간의 수사에서 그를 범인으로 입증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강호순이 화재와 관련이 없다고 결론지었고 보험사는 5억 원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했다. 화재로 인한 슬픔과는 대조적으로 그는 거액의 보험금을 받자마자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며 아내의 죽음으로 얻은 부를 즐겼다. 그는 보험금으로 집과 차를 사고 편안한 생활을 이어가며 자신의 잔혹한 행위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매력적인 외모 덕분에 그는 여성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았고 끊임없이 여러 여성들과 연애를 즐기며 관계를 가졌다. 그가 가는 곳마다 로맨틱한 성공담을 자랑하며 최근에 사망한 아내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더 주목할 점은 강호순이 자신의 성격 중 많은 부분이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와 유사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두뇌 문제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당시 주변 사람들은 이를 단순한 농담으로 여겼지만 그의 범죄가 드러난 후 모두가 그의 정체를 알고 공포에 휩싸였다. 살인자의 머릿속에는 단순한 쾌락의 욕구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화재는 단지 강호순이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일 뿐 아니라 이후 일련의 범죄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네 번째 아내가 죽은 후 강호순은 영혼의 공허함을 느끼며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쾌감을 갈망하기 시작했다. 그는 살해 욕구를 키워갔고 이 왜곡된 심리는 그를 다음 범죄로 몰아넣었다. 강호순은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동정심 많은 아버지의 가면을 계속 썼다. 그는 마사지 치료센터에서 일자리를 얻어 다른 여성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본능에 따라 다음 희생자인 강원도 정선군의 23세 사무직 여성 윤정현을 노렸다. 윤 씨는 매혹적인 여성으로 긴 양말을 신고 있어 강호순의 관심을 끌었다. 강호순은 고급 차와 잘생긴 외모로 윤 씨의 관심을 쉽게 사로잡았다. 그는 자신의 차 중앙에 허스키 강아지와 놀고 있는 사진을 일부러 배치해 동물을 사랑하고 개방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게 했다. 신뢰를 얻은 후 그는 윤 씨를 외딴 곳으로 데려가 끔찍한 일을 저지른 뒤 그녀의 스타킹으로 그녀를 살해했다.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후 강호순은 범죄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근처 동강에 유기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범죄의 스릴에 익숙해진 강호순은 19세에서 50세 이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쇄살인을 이어갔다. 같은 해 12월 13일 강호순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경기도 군포의 한 노래방에 들어갔다. 그는 그곳에서 직원 백영미 45씨와 대화를 나누며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나누고 술을 마시자는 제안으로 그녀를 유인했다. 차량에 태운 후 그는 자신의 전형적인 수법을 사용해 다시 계획된 범죄를 저질렀다. 이후 그는 피해자를 비봉산 근처의 외진 곳에 매장했다. 12월 24일 강호순은 경기도 수원의 또 다른 노래방으로 돌아가 박성아 37씨라는 직원을 유인했다. 앞선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박 씨도 그의 목표가 되어 경기도 안산의 외딴 지역에 매장되었다. 다음 희생자들은 이듬해 1월 초 강호순의 목표에 빠르게 들어왔다. 1월 3일 경기도 화성의 한 버스 정류장에 혼자 서 있던 박정자 52씨를 강호순이 차를 몰며 발견했다. 이전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박 씨는 그의 차량에 유인되었고 비극적인 운명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공격한 뒤 화성의 산에 매장했다. 1월 6일 강호순은 경기도 안양의 노래방에서 김혜영 37씨라는 한국계 중국인 여성을 만났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간 후 관계를 맺은 뒤 강호순은 김 씨를 살해했고 그녀의 시신을 근처 공터에 유기했다. 다음 날 강호순은 대학생 연명 21씨를 납치하며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그녀는 수원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해자를 공격하고 성폭행한 뒤 그는 그녀를 근처 개울가에 유기하며 범죄의 흔적을 남겼다. 1년 후 11월 늦은 밤 귀가하던 중 강호수는 그의 이웃 김수희 48씨를 우연히 발견했다. 그녀가 집으로 걸어가며 큰 가방을 몇 개 들고 있는 것을 본 강호수는 차를 멈추고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다. 김수희 씨는 그를 이웃으로 알아보고 기쁘게 차에 올라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차에 탄 후 김 씨는 이 차가 그의 아내 보험금으로 산 것이냐고 물었고 이는 강호순을 매우 화나게 했다. 과거를 떠올리게 한 그 말은 그의 잔혹성을 자극했고 강호순은 망설임 없이 그녀를 외진 곳으로 데려가 살해한 후 그 자리에서 매장했다. 12월이 되자 그는 안산에서 19세 학생 안영옥을 노렸다. 그날 밤 그녀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차를 세워 대화를 시도했다. 달콤한 말로 그녀를 차에 태운 후 외진 곳으로 데려가 공격하고 살해했으며 시신은 개울가에 유기했다. 8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했음에도 강호순이 시신을 외딴 곳에 숨겼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가 어려워졌다. 실종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되었으나 피해자들을 찾으려는 모든 노력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사건은 경찰이 학생 안영옥의 실종에 대한 단서를 추적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안영옥의 은행카드에서 70만 원이 한 남성에 의해 인출되었다. ATM 주변의 카메라 영상을 분석한 결과 경찰은 남성이 돈을 인출한 직후 한 차량이 해당 지역을 떠나는 것을 확인했다. 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이 차량은 한 노인 여성의 소유였으나 실제로는 그녀의 아들인 강호순이 사용하고 있었다. 처음 경찰이 조사를 위해 방문했을 때 강호순은 단순히 그 지역을 지나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두 번째로 방문했을 때 그는 자신의 차에 불을 질러 더욱 수상한 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동은 경찰의 의심을 키웠고 그를 조사하기 위해 체포하도록 만들었다. 강호순의 집과 차량을 수색한 결과 경찰은 여성용 속옷 70점과 남성용 피 묻은 옷 여러 벌을 발견했다. 검사 결과 옷에 묻은 피는 이전에 살해된 피해자 김수희 씨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지역의 실종 사건들을 조사하던 경찰은 일부 사람들이 강호순과 비슷한 이동 경로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발견했다. 결국 충분한 증거와 오랜 신문 끝에 강호순은 8명의 무고한 여성을 살해했음을 자백했으며 몇 년 전 아내와 장모의 죽음을 초래한 화재를 인정했다. 그는 범죄를 저지르는 방법을 묘사하며 자신의 외모와 매력 덕분에 피해자들이 쉽게 그의 차에 탑승했고 이는 그가 잔혹한 행위를 저지르는 데 용이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신문 중 강호순은 자신이 모든 범죄를 철저히 계획했고 실패한 적이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주장했다. 길에서 납치하고 살해한 4명의 피해자에 대해 그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냉정하게 말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잔인한 행위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았으며 이야기하며 심지어 웃기까지 했다. 살인의 동기에 대해 묻자 그는 단순히 그 순간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 죽이겠다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태연히 답했다. 그의 잔혹한 수법은 수사팀 전체를 전율하게 만들었다. 강호순의 자백에 따라 경찰은 그가 가리킨 장소에서 7명의 여성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했다. 강호순이 김혜영 씨를 숨긴 장소는 이후 골프장으로 개발되어 피해자를 찾기가 어려워졌다. 이는 지형 변화로 인해 증거가 사라진 불운한 사례 중 하나였다. 강호순에 대한 소식은 텔레비전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한 여성 목격자가 경찰에 연락해 귀중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녀는 12월에 강호순을 술집에서 만났으며 그가 자신에게 작업을 걸고 차에 태우려고 했던 일을 증언했다. 차에 탑승한 후 그녀가 관계를 거부하자 강호순은 화를 냈고 그녀를 차에 6시간 동안 가둔 뒤 새벽에야 풀어주었다. 그녀의 진술은 강호순이 자백한 범죄 수법과 완벽히 일치했다.
이 여성 목격자는 강호순을 술집에서 만나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그와 함께 떠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가 행동을 주저했을 가능성이 있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사건이 명확해지자 검찰은 신속히 강호순에 대한 기소 작업을 시작했다. 열건의 살인을 숨겨 경찰의 수사를 어렵게 만든 그의 행위에 대해 검찰은 그를 잔혹한 범죄자라고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강호순은 선고를 기다리며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도 반성이나 후회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의 심리 상태는 당국과 한국 국민 모두를 공포에 떨게 했다. 2009년 초 법원은 그의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이는 1997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첫 사형 선고였다. 이로써 강호순이 일으킨 끔찍한 연쇄 범죄 사건은 정의로운 판결로 마무리되었다. 법적 절차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범죄도 영원히 숨겨질 수 없으며 정의는 항상 진실을 찾아낸다는 점을 입증했다. 이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공정함을 보상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잔혹한 행위는 한국 국민들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트라우마를 남겼다.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사람들은 그가 저지른 잔혹함에 몸서리친다. 또한 이 사건은 여성들이 모든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겼다. 여성들은 방어 지식을 배우고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혼자 있지 않는 등 자기방어 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강호순의 아픈 과거는 가정 환경이 한 사람의 성격과 행동을 형성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다. 강호순은 폭 역사랑 예부 재부정적인 생활 환경이 왜곡된 심리 늙어진개인을 어떻게만 드러내며 그 거시사회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각개인의 인식과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교훈이다. 오늘 이야기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미스터리한 사건과 깊이 있는 교훈을 탐구하기 위해 채널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지원해 주세요.